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마가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손자 민준이 목소리와 비슷했죠.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뭔데? 어디 다쳤어? 아니요. 그게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 그런데 상대방이 임산부예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합의금을 당장 내야 한대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가야 한다고. 70대. 손자가 5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준이는 특별해요. 대학생, 착하고 효자. 그 애가 사고를 냈다고?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실망하실까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어디로 보내면 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기라는 걸. 내 이름은 박철수. 올해 70세. 사람들은 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봐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고 바둑 두고 손주들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하지만 내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나는 30년 동안 형사였습니다. 서울강력반에서 20년, 사기범 전담반에서 10년.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고 수십 명의 사기꾼을 잡아넣었죠. 5년 전 정년퇴직했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첫째, 민준이는 차가 없어요. 대학생이 무슨 차를. 둘째, 민준이 목소리는 비슷하지만 말투가 달라요. 민준이는 합의금이란 단어를 쓸 아이가 아니죠. 셋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당장 달라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돈을 보냈겠죠. 하지만 나는 30년 경력의 전직 형사예요.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입니다. 민준아, 진정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빨리 보내주셔야 해요. 상대방이 지금 경찰 부르겠다고. 알았어. 계좌번호 알려줘.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민은행 123-456-7890-12 김민수 앞으로요. 나는 천천히 받아 적었어요. 근데 민준아, 할아버지가 은행 가려면 시간 좀 걸려. 3천만 원이면 창구에서 확인도 받아야 하고 2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즉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나 철수야.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계좌번호 하나 추적 좀 해줄래? 보이스피싱 당했어. 네. 형님이 보이스피싱을? 아니, 당한 척 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잡을 거야. 형님답네요.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나는 메모한 번호를 불러줬어요. 30분 뒤 영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그 계좌는 대포 통장이에요. 어제 개설됐고 명의자는 20대 남성. 아마 신분증 도용당한 사람일 거예요. 인출 기록은 아직 없어요. 돈 들어오면 바로 출금할 것 같은데요. 좋아. 계속 지켜봐 줘. 나는 전화를 끊고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정리한 사기 수법 노트. 보이스피싱은 보통 3명, 5명 한 조예요. 전화 거는 역할 목소리 연기. 통장 관리하는 역할 대포 통장 수거. 현금 인출하는 역할 수거책. 총책 돈 분배. 이 중 한 명만 잡으면 줄줄이 엮여 나와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할아버지, 돈 보내셨어요? 같은 목소리였죠. 다급하고 떨리는. 아, 민준아. 어제 은행 갔는데 말이야. 네. 3천만 원을 한 번에 출금하려니까 은행에서 확인한대. 사기 아니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했지. 손자 사고 때문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야 한대. 서류 준비해서. 근데 민준아. 네. 할아버지 나이가 있어서 말이야. 혼자 가기 힘들어. 너 직접 만나서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상의하는 것 같았죠. 아, 저는 지금 병원이라서요. 못 가요. 그럼 어쩌지?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대. 아, 아니에요. 그냥 계좌로 보내주세요. 근데 은행 직원이 의심하는데 어떡해. 알겠어요. 그럼 제 친구가 가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미끼를 물었군.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날까? 역 3번 출구에서 오후 2시에 만나요. 검은색 마스크 쓴 남자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현금 챙겨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영호에게 연락했어요. 영호야, 수거책이 나올 것 같아. 역 3번 출구, 오후 2시. 지원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형님. 형사 3명 배치하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 나는 역 3번 출구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물론 안엔 현금이 없었죠. 신문지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역 풍경. 사람들이 오가고 노점상이 물건을 팔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저기 커피숍 안에 형사 1명. 저기 편의점 앞에 형사 1명. 저기 벤치에 앉은 형사 1명. 영호가 제대로 배치해놨네요. 2시 정각. 검은 마스크를 쓴 2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후드티에 모자까지. 완벽한 변장이었죠. 저 할아버지세요? 응, 민준이 할아버지. 너 민준이 친구구나? 네.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 넌 대체 누구냐?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뭔 소리예요?
내 손자 민준이는 친구가 없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말이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민준이는 차가 없어. 사고를 낼 리가 없지. 저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사기꾼을 잡아온 전직 형사야.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치려는 찰나. 움직이지 마. 주변에서 형사 3명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손 들어.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분 뒤, 우리는 경찰서 신문실에 있었어요. 남자는 마스크를 벗었죠. 22세, 대학생. 이름은 강태준. 이름이 뭐냐? 강태준입니다. 너 혼자 한 거냐? 영호가 탁자를 탁 쳤어요. 말 안 하면 너 혼자 다 뒤집어 쓴다. 공범들은 도망가고 너만 교도소 가는 거야.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태준아, 나 30년 동안 이 일했어. 네가 첫 범행이지? 그렇지? 손 떨리고 다리 후들거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왔을 거야.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야. 첫 범행자는 다 그래. 근데 말이야, 태준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너 같은 애가 이 짓 하는 이유가 뭐야? 빚이냐? 아니면 누가 시켰냐? 저는 빚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 대출.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래서 사기를 한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알바 구한다고 했어요. 쉬운 일, 하루 20만 원 이렇게. 누가? 형이요. 형? 누구?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텔레그램에서. 이름은 모르고 형이라고만 불렀어요.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그 형이 총책이구나. 연락처 있냐?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어요. 근데 벌써 차단됐을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대로네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단만 잡히면 윗선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가죠. 하지만 태준아, 너 그 형이랑 만난 적 없냐? 한 번 있어요. 언제? 일주일 전이요. 대포 통장이랑 현금 받을 때. 어디서? 찜질방이요. 나는 영호를 쳐다봤어요. CCTV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후 CCTV 분석 결과 우리는 형의 얼굴을 확보했어요. 30대 중반, 짧은 머리, 문신. 이름은 김재혁. 전과 6범. 역시 프로네요. 영호가 서류를 넘겼어요. 사기, 횡령, 폭행. 3년 전에 출소했고 그 후로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한 것 같습니다. 거처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것 같아요.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김재혁.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출신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약한 사람만 괴롭히죠. 태준이한테 연락 오게 할 수 있을까? 글쎄요, 태준이가 잡혔으니 연락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이는 태준이한테 남은 돈이 있을 거야. 수수료로 챙긴 거.
그 돈을 받으려면 연락할 수밖에 없어. 그럼 태준이를 풀어줘. 네, 풀어주라고요? 영호가 놀랐어요. 형님, 그건 위험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내가 책임질게. 태준아. 나는 유리창 너머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저 애는 진짜 사기꾼이 아니야. 그냥 잘못 끼인 거지. 나는 신문실에 들어갔어요. 태준아, 너 석방해 줄게. 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김재혁을 잡는 거 도와줘. 저는 무섭지? 재혁이한테 보복당할까봐.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같은 애는 100명 넘게 있대요. 제가 배신하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 태준아, 너 이 길 계속 갈래? 아니면 지금 멈출래?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재혁이한테 연락해. 돈 받았으니 수수료 달라고. 만약 재혁이 형이 의심하면요? 그럼 연기해. 내가 살아남으려면 연기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저녁, 태준이는 텔레그램으로 김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저예요. 돈 받았어요. 그날 경찰한테 쫓겨서 못 만났어요. 수수료 언제 주실 거예요? 30분 뒤. 답장이 왔어요. 내일 밤 10시. 찜질방 주차장. 혼자 와. 나는 영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 날 밤 9시 50분. 찜질방 주차장.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나와 영호, 그리고 형사 5명이 잠복했죠.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김재혁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태준아, 잘했어. 여기 수수료. 그가 봉투를 던졌어요. 태준이가 봉투를 집으려는 순간. 근데 말이야, 태준아.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 경찰한테 잡혔다며? 네. 젠장. 이 새끼 경찰이랑 짰구나. 벤츠가 급발진했어요. 태준이를 치려는 거였죠. 태준아, 피해. 나는 달려나갔습니다. 쿵. 태준이를 밀쳤고 벤츠는 빗나갔어요. 경찰이다. 차 세워. 영호와 형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재혁은 차에서 내려 도망쳤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뒷문을 막고 있었죠. 김재혁. 누구야, 젠장. 30년 경력 형사 박철수다. 재혁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70세 할아버지라고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였죠. 나는 그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30년 동안 수백 명을 제압한 기술이었죠. 으악! 꼼짝 마. 저항하면 더 아프다. 재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주제에 뭐야? 할아버지? 맞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 같은 쓰레기 수십 명 잡아넣었어. 영호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재혁 사기,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며칠 후 경찰서. 태준이는 참고인 신분으로 석방됐어요. 나는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요.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쁜 놈은 아니야. 네. 나쁜 놈은 후회 안 해. 너는 지금 후회하잖아. 그게 시작이야. 태준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넌 이제 어떻게 살 건데? 계속 이 길로 갈래? 아니면 다시 시작할래? 태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 내 친구가 공사장 운영해. 거기서 일하면 한 달에 250만 원 벌 수 있어. 빚 갚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대신 조건 있어. 똑바로 살아. 다시는 이 짓 하지 마.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주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산책, 바둑, 손주들과의 시간. 하지만 어느 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버님, 저 은행 직원 김영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해킹 당하신 것 같아요.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래요?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비밀번호요? 좋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당신 이름이 뭐죠?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좋아요. 근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로 비밀번호 물어봐요? 그리고 말이죠. 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 30년 동안 형사였어요. 지난주에도 너희 같은 놈 잡아넣었고. 전화가 뚝 끊겼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요새 사기꾼들 수준이 왜 이래? 3개월 후,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선생님,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선생님이 사기꾼 잡으신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직접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지역 복지관 강당에 섰어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100여 명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형사로 일했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직접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진짜 손주 목소리 같으면 속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보이스피싱 구별법 5가지. 첫째, 급하게 서두른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도 하루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내일 보내줄게라고 하면 사기꾼은 포기합니다. 진짜 손주라면 기다려줄 거예요. 둘째, 현금을 요구한다. 요새는 다 계좌이체 시대예요. 왜 현금이 필요할까요? 추적 안 되려고 그래요. 셋째,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손주라면 부모한테 먼저 말하죠. 비밀로 하자는 건 100% 사기예요. 넷째, 목소리가 비슷해도 말투가 다르다. 제 손자는 합의금이란 단어를 몰라요. 사기꾼은 대본을 읽거든요. 말투가 어색해요. 다섯 번째, 전화번호가 이상하다. 손주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모르는 번호면 일단 끊고 직접 손주한테 전화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박 선생님, 만약 우리가 속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일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빨리 신고하면 범인 잡을 확률이 높아져요.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강단 끝으로 걸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화 받고 당황하시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경찰한테, 누구라도 좋으니 상담하세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사실 작년에 당했어요. 2천만 원.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그때 제가 이 강연 들었으면 안 당했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당하실 거예요.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태준이가 서 있었어요. 태준이? 어쩐 일이야?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거? 돈이요. 300만 원. 제가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왜? 할아버지가 저한테 일자리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 갚고 싶어서요. 나는 봉투를 도로 밀었어요. 필요 없어. 네가 똑바로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야. 할아버지. 그것보다 나는 태준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냐? 좋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빚도 반 정도 갚았고요. 학교는 휴학했어요. 빚 다 갚고 복학할 거예요. 잘했어. 나는 차를 따랐어요. 태준아, 네가 다시 일어선 거 자랑스러워. 사기꾼 친구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지. 사기꾼 친구 할아버지. 응? 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네.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할아버지는 저를 감옥 보낼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태준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 그게 시작이야. 1년 후,
나는 이제 71세. 여전히 아침 산책하고 바둑 두고 손주들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가끔 경찰서에서 자문 요청이 와요. 박 선생님, 이 사건 좀 봐주세요. 보이스피싱? 네. 피해자가 80대 할머니인데 3천만 원 피해봤어요. 나는 서류를 넘겼어요. 범인 잡았어? 일부만요. 총책은 도망갔어요. 나는 사건 파일을 읽었어요. 수법이 익숙해요. 김재혁 스타일이었죠. 이거 재혁이 조직 아니야? 맞아요. 재혁이는 교도소에 있지만 그 밑에 있던 놈들이 다시 조직 만든 것 같아요. 또 시작이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 선생님, 또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번 조직의 총책은 박상현. 20대 후반, 김재혁의 후배였죠. 이 자식, 스승보다 더 나쁘네요. 영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피해자가 벌써 50명 넘어요. 총 피해액 10억. 10억?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노렸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끼를 던지는 거지. 박상현이 절대 거부 못할 미끼. 뭔데요? 5천만 원.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70대 할아버지, 퇴직금 5천만 원 어떻게 투자할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은행 정기예금 추천합니다. 부동산 어때요? 주식하세요. 하지만 그중 하나가 이상했어요. 쪽지 보냈어요. 좋은 정보 있어요. 나는 쪽지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컨설턴트 김상우입니다. 안전한 투자처 소개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걸렸군. 며칠 후, 나는 김상우를 만났어요. 물론 박상현이었죠. 커피숍에서 정장을 입고 친절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5천만 원을 투자하시려고요? 네.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 금융상품이 있어요. 원금 보장에 연 15% 수익. 15%? 그렇게 많이 줘요? 네. 특별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여기 계좌번호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상우 씨. 네. 혹시 박상현 씨 아니세요? 상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예요? 김재혁 후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피해액 10억. 맞지요? 상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누구야? 30년 경력 형사 박철수. 박상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상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커피숍 출입구마다 형사들이 막고 있었죠. 젠장 70대 할아버지가 형사라고. 그래. 70대 할아버지 형사. 그것도 30년 경력. 너 같은 쓰레기 수십 명 잡아넣었어.
일주일 후, 박상현이 체포된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70대 전직 형사의 활약. 그날 오후, 내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50명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 돌려받았어요. 선생님이 영웅이세요.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저는 3천만 원 피해봤어요. 남편 유산이었는데 다 날린 줄 알았어요. 근데 돌려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진짜 손주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TV 봤어요.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래? 아,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데? 경찰이요. 할아버지처럼 나쁜 사람 잡는 경찰. 나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 열심히 공부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짜 강함은 주먹이나 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수십 명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세상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만 우리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70년, 80년을 살아온 전사들이에요. 그 세월 동안 쌓아온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삽니다.